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는 그 공간, 바로 욕실이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사실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한국이랑 일본 욕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공간 안에요. 두 나라의 역사랑 문화가 담긴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부터 보죠. 왼쪽이 바로 우리한테 익숙한 한국식 통합형 욕실이죠. 변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그냥 한 공간에 다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일본의 분리형 욕실을 보면 화장실이랑 목욕하는 곳이 아예 다른 방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다른데 도대체 왜일까요? 이게 그냥 뭐 디자인 취향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혹시 식민지 시대의 영향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한국의 이 통합형 욕실, 일제강점기 잔재가 절대 아니에요. 자료를 쭉 보니까 진짜 이유는 완전 다른 데 있더라고요. 바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도시화되던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와, 이거 진짜 의외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실용성을, 다른 한쪽은 전통을 택했던 거죠. 먼저 한국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 아파트 붐이 일면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집을 그것도 효율적으로 지어야 했어요. 그때 상하수도 설비를 한데 모아서 공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이 습식 통합형 욕실이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표준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에도 시대부터 목욕을 그냥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의식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배관 시설이 들어올 때도 이 전통, 즉 공간을 분리하는 개념을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특히 1980년도에 전자장비가 달린 변기 있잖아요. 워슈레트. 이게 쫙 보급되면서 습기로부터 기계를 보호해야 하니까 이 분리형 구조가 더 확고해진 거죠. 이렇게 역사가 큰 방향을 정했지만 이 디자인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데에는 기후나 생활 방식 같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들도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인들이 각국의 디자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설문조사를 했더니 집을 구할 때 무려 80%의 사람들이 욕실과 화장실 분리 구조를 필수 조건으로 꼽았대요. 이건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선호가 아니라 거의 문화적인 규칙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표를 보면 현재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한국에서 새로 짓는 집은 70% 이상이 통합형이고 일본은 78% 이상이 분리형이에요. 여전히 차이가 뚜렷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한국의 고급주택 시장인데요. 점점 일본처럼 공간을 나누는 소위 호텔식 욕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리형을 고집할까?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예요. 일본은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요. 연평균 습도가 70%가 넘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습기가 화장실 전체로 퍼지는 걸 막아야 곰팡이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또 전자제품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건조한 한국에서는 통합형이라도 환기만 잘 시키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요.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목욕은 나만의 휴식 시간인데 바로 옆에 변기가 있다? 좀 어색하고 위생적으로도 찝찝하지 않나? 하는 거죠. 또 되게 현실적인 문제로 가족 중 한 명이 느긋하게 목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화장실을 못 쓰니까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고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샤워한다고 화장실을 못 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냥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이런 실용적인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못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차이점들은 결국 공간을 바라보는 두 문화의 근본적인 철학,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깨끗함과 불결함의 분리. 일본의 공간 철학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나누는 데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신토의 정화의식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데,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신성한 목욕 공간과 배설을 하는 공간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공간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욕실은 그냥 하나의 다기능 위생 공간인 거예요. 씻고, 용변 보고, 양치하는 이 모든 위생 활동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효율적인 공간. 어떤 공간의 신성함이나 정교함을 따지기보다는 실용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나 다른 두 스타일이 지금의 트렌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미래 욕실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두 스타일이 서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분리형 호텔식 욕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집에 공간 효율이 좋은 통합형 유니베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두 스타일의 장점만 쏙쏙 뽑아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일 사용하는 이 욕실이라는 작은 공간 하나에도 한 나라의 역사와 기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철학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욕실은 여러분의 문화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